쓸모있는 드론 이야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금호공대 ICT 융합특성화연구센터 권익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첫 시간이라 간단하게 제 소개, 그 다음에 제가 속한 센터의 소개라든가 연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초경량 비행장치의 정의와 종류, 그리고 드론 무인 비행장치라고 하는 드론에 대한 정의와 종류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초경량 비행장치 중에서 드론이라고 부르는 무인 비행장치의 자격증명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가, 특히 이론이라든가 구술, 실기평가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양이 좀 많은 관계로 오늘은 2회 강의를 2개로 나눠서 들어가겠습니다. 2회 강의 때 들어가는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드론 자격증명 관련된 항공안전 법규, 그 다음에 자격증명 구분, 시험, 그 다음에 이론과 구술 및 실기시험 취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오늘은 2회의 첫 번째 시간으로 드론과 관련된 자격증명 법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자격증명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자격증명 시험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론 자격증명 관련된 항공 법규입니다. 드론 자격증명과 관련된 법규는 항공안전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조종자라는 것은 기체에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에서 무선으로 조종하는 경우에는 조종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종사는 기체에 직접 탑승해서 조종하는 경우는 조종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기는 조종자라고 얘기를 안 하죠. 일반적으로 조종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신에 드론이라든가 초경량 비행장치를 조종하는 경우는 조종자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글라이더처럼 이제 기체에 직접 탑승해서 비행을 하는 경우도 사실은 이 정의에 따르면 조종사가 맞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도 다 같이 조종자로 일단 부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UAM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서 대형 기체에 사람이 타고서 비행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조종사라고 해야 될지 조종자라고 해야 될지는 사실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뭐 이건 앞으로 항공 당국에서 적절하게 명칭을 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공안전법 125조에 보면은 자격증명이 필요한 대상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 중량 150kg 이하인 무인 동력 비행장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종자 증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보시는 것처럼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종 자격은 최대 이륙 중량이 25kg을 초과하고 연료를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kg 이하인 기체를 조종하려면 일종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2종은 최대 이륙 중량 7kg를 초과하고 25kg 이하인 경우의 기체를 조종할 경우에는 2종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3종은 보시는 것처럼 최대 이륙 중량이 2kg을 초과하고 7kg 이하인 경우, 그 다음에 4종은 최대 이륙 중량이 250g을 초과하고 2kg 이하인 경우에 4종 자격증이 필요한데, 최대 이륙 중량이 250g 이하인 기체는 자격증명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기체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드론을 만드는 제조회사에서는 최대 이륙 중량을 250g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통 249g까지 맞춰서 기체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런 기체들을 운영할 때는 4종 자격증도 필요가 없습니다. 항공안전법 같은 조항에는 초경량 장치의 조종자 증명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조종을 타인에게 대리하거나 조종증명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그 다음에 타인의 조종증명을 사용해서 조종을 하거나 타인의 조종증명을 빌리는 행위
행위라든가 이를 알선한 행위를 여전히 금지하고 있고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종자의 쟁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에 효력 정지가 가능한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경우는 반드시 자격증명을 취소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정증명을 받거나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다음에 타인에게 조정을 수행하게 하거나 조정증명을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행위, 그 다음에 조정증명 효력 정지 기간에 비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효력을 취소시켜야 되고, 음주 상태에 비행을 했거나 초경영 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한해서는 취소하거나 그 사안에 따라서 취소하거나 1년 이내 효력 정지가 가능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에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전문교육기관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 기준은 보신 것처럼 비행시간이 200시간 이상인 지도조종자, 그러니까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지도조종자 1명, 단 무인 비행장치, 그러니까 드론에 하나에서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때는 100시간 이상인 지도조종자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비행시간이 300시간 이상인 실기평가 조종자 1명, 그러니까 조종자 자격증명을 취득하는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조종사를 이제 실기평가 조종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1명 있어야 되는데, 무인 비행장치인 경우는 150시간 이상인 경우는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실, 사무실 이런 같은 시설들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 과목, 교육 시간, 평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도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전문교육기관을 지정받으면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는 반드시 취소를 할 수가 있고요. 국토부 령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도 전문교육기관이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이제 드론 자격증명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방법입니다.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건데 제가 잘못된 사항이 있어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알려드려서 시청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다시 자료를 갖고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드론 기체는 완구형,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자격증명도 4종, 3종, 2종, 1종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 잘못된 내용이라 다시 올바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무인 비행장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드론을 분류하는 기준은 4가지로 분류합니다. 4가지. 첫 번째가 모형 비행장치라고 합니다. 완구형이라고 하는 거죠. 250kg 이하. 요거는 반드시 비사업용이어야 됩니다. 비사업용으로 카메라 등을 탑재하지 않고 최대 비행거리가 비행고도가 20m 이하, 그 다음에 비행거리는 50m 이하인 기체를 모형 비행장치라고 합니다. 줄여서 완구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위험 비행장치는 250g을 초과하면서 7kg 이하인 기체를 저위험 비행장치라고 하는데, 요거는 운동에너지가 14,000줄 이하인 기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운동에너지는 기체의 무게와 속도를 가지고, 이것이 이제 어떤 특정 무게를 가진 기체가 어떤 속도로 비행했을 때 물체에 부딪힌 충격량을 운동에너지로 계산하는 공식인데, 그 공식에 따라 14,000줄 이하인 기체들에 한해서는 그런 기체들에 대해서 이제 저위험 비행장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위험 비행장치는 무게 기준으로 봐서는 250g을 초과하고 25kg 이하인 기체를 중위험 비행장치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250g에서 7kg에 속하는 기체 중에 운동에너지가 14,000줄을 초과하는 기체를 중위험 기체, 아까 14,000줄 이하인 기체는 저위험이라고 하지만 14,000줄을 초과하는 기체는 중위험 기체라 비행장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7kg에서 25kg 무게 중에서 운동에너지가 14,000줄 이하, 그러니까 저위험 비행장치는 1,400줄 이하이면 저위험 비행장치, 같은 저위험 비행장치에 속하는 군이긴 하지만 1,400줄을 초과하면 중위험 비행장치고,
추가해서 7kg에서 25kg의 무게 중에서 운동 에너지가 14,000줄 이하인 경우는 중이염 비행장치로 운영합니다. 그 다음에 고위험 비행장치는 25kg 초과하면서 150kg 이하의 기체인데 요 분류 기준에 속하지 않는 기체는 다 고위험 비행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무게 기준은 최대 이륙 중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카메라, 기타 탑재할 수 있는 장비를 단 상태의 무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50kg 이하를 정하는 기준은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기체의 무게를 150kg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의 분류 기준은 이렇게 다시 정정을 수정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드론의 기체 분류에 따른 자격증명이 다르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위험 비행장치는 250kg을 초과하고 7kg 이하인 기체가 저위험 비행장치가 무인 비행장치가 되고, 중위험은 250g에서 25kg 이하, 고위험은 25kg에서 150kg 이하인데 자격증명은 요구안이 약간 상이합니다. 먼저 4종 같은 경우는 최대 이륙 중량이 250g을 초과하고 2kg 이하인 경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위험 비행장치에 속하는 이게 4종이 되는 거죠. 4종 자격증을 가지면 이제 저위험 비행장치, 저위험 무인 비행장치를 조종할 수 있게 되고요. 3종 자격증명은 2kg을 초과하고 7kg 이하인 거니까 드론 기체로 따지면 여기에 속하게 되는 거죠. 3종 저위험 무인 비행장치. 그러니까 3종과 4종 자격증명을 가지고는 저위험 무인 비행장치를 조종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2종 자격증명은 7kg를 초과하고 25kg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중위험 비행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종은 최대 이륙 중량이 25kg 초과하고,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연료를 제외한 자체 중량의 150kg 이하인 기체를 운영할 수 있는 게 1종 조종 자격증명입니다. 여기서 본다면 이제 고위험이 되겠죠. 그리고 요걸로 빠지면 1종이 됩니다. 그래서 드론의 기체 분류와 자격증명 구분은 약간 상이합니다. 그래서 요즘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건 사실은 드론의 기체 분류보다는 드론의 자격증명을 어떻게 구분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250g 이하의 기체를 운영할 때는 4종 자격증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완구용 이런 기체들을 운영할 때는 별도의 자격증명이 필요 없게 되죠. 드론의 자격증명별로 어떤 기체를 운영할 수 있는가 하면, 1종 자격증명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기체를 다 운영할 수 있습니다. 4종 자격증명을 가지고 있으면 4종 기체에 해당하는 것만 운영할 수 있는데, 3종 자격증명을 갖고 있으면 3종과 4종에 해당하는 기체를 조종할 수 있고요. 2종을 갖고 있으면 3종과 4종, 2종, 세 가지 종류의 기체를 운영할 수 있고, 1종은 모든 종류의 기체를 다 운영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알아들으면 쓸모있는 드론 이야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여기까지 드론 관련된 자격증명 법규, 그 다음에 자격증명 구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험의 종류와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